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러시아 한복판에서 한국의 육개장 컵라면이 스키장 명물이 되어 사람들을 줄 세우고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눈 덮인 차가운 스키장에서 한국의 작은 컵라면 한 그릇이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더 놀라운 이유는 이 모든 일이 한 평범한 한국 청년, 민수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대체 어떻게 컵라면 하나가 얼어붙은 러시아의 겨울을 녹이고 사람들 사이에 열풍을 일으켰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의 작은 컵라면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잠시 상상해 보세요. 영하 30도, 손발이 꽁꽁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뜨거운 국물이 주는 위로. 이 위로를 여러분이라면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러시아로 유학 온 민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물었어요. 민수야, 러시아는 너무 춥다잖아. 괜찮겠어? 그 추위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 텐데. 솔직히 걱정도 됐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하며 성장할 기회를 얻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러시아에 도착한 첫 겨울,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40도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추위,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이면 패딩과 털모자를 써도 피부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이 꽁꽁 얼어붙고 밖에 나가려면 양말을 2겹씩 껴도 발이 시려워지곤 했어요. 이 와중에 저는 학비를 벌기 위해 북쪽의 유명한 스키 리조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유럽 관광객들도 자주 찾는 대형 리조트였는데 저는 리프트 안전요원으로 일하게 되었죠. 처음엔 눈 덮인 산과 아름다운 설경에 감탄했지만 현실은 정말 고된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리프트 옆에서 서 있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눈보라는 얼굴에 바늘처럼 쏟아졌고 손발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추위는 견딜만 했지만 초반에 동료들과의 거리감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러시아인 동료들은 처음엔 저를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동양인을 만나는 일이 드문 탓인지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민수, 너희 한국 음식은 맨날 매운 거라며? 정말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어? 라면. 그거 냄새가 독특하다던데. 한국 사람들은 맨날 그런 거 먹는 거야? 그들은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때로는 그런 말들이 비아냥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한국 음식이 냄새난다. 이상하다는 말을 들으니 속이 상했고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힘든 날들이 이어지는 동안 제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준 건 육개장 컵라면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이 컵라면은 제게 한국의 온기 같은 존재였어요. 매콤하고 깊은 국물 한 입, 손발이 얼어붙을 때마다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면 정말 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컵라면이 뜻밖의 사건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육개장의 향기가 휴게실을 가득 채우다. 어느 날 리프트 교대 시간에 휴게실에서 컵라면을 먹기 위해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라면이 익어가면서 육개장의 매콤한 향이 휴게실을 가득 채웠죠. 그 냄새는 한국 사람들에겐 익숙하지만 외국인들에겐 조금 생소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동료 중 한 명인 일리아가 코를 찡그리며 다가왔습니다. 민수, 이거 무슨 냄새야? 좀 특이한데? 저는 웃으며 컵라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한국 컵라면이야. 이름은 육개장. 살짝 매콤하지만 추운 날씨에 딱 좋아. 한번 먹어볼래? 일리아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라면을 쳐다보더니 물었습니다. 먹어봐도 돼. 냄새는 강한데 맛은 궁금하네. 저는 조심스럽게 면발을 조금 덜어 종이컵에 담아 건네줬습니다. 그는 면발을 한 입 먹어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 이거 맛있다. 나도 다음엔 이걸로 먹어보고 싶어. 그날 이후 동료들은 제 컵라면 냄새가 나기만 하면 민수, 오늘도 그 라면 먹어? 나도 좀 나눠줘 라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리아가 처음 맛본 뒤로 휴게실에서 제가 컵라면을 먹을 때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또 그 라면이야. 그거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나도 좀 더 먹어볼래. 한 번은 교대 시간이 겹친 동료들이 종이컵 몇 개를 들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거 조금씩 나눠줄 수 있어? 다들 맛있다고 해서 궁금해. 저는 웃으며 컵라면 면발을 조금씩 나눠줬습니다. 국물은 아직 익숙하지 않을 거야. 천천히 먹어봐. 그런데 동료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 국물도 진짜 대박이야.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 라면이라니. 한국에선 이런 거 맨날 먹는 거야? 러시아에서 라면은 그냥 간단히 배 채우는 음식인데 이건 진짜 완전히 다른 차원이네. 특히 추운 날씨 속에서 따뜻한 국물이 몸을 녹여주니 동료들은 매운맛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육개장 컵라면은 리조트 직원들 사이에서 하나의 전설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어느 날 교대 시간에 제가 컵라면을 먹고 있던 휴게실에 손님들 몇 명이 우연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라면 향이 휴게실을 가득 채우는 걸 느끼곤 고개를 갸웃거렸죠. 이 냄새는 뭐죠? 뭔가 독특한데. 그때 동료 일리아가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 이거 민수가 먹는 한국 라면이야. 정말 맛있어. 너도 한번 먹어보면 알 거야. 손님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도 맛볼 수 있을까요? 저는 라면 면발을 조금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시면 드셔보세요. 그들은 한 입 맛본 뒤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생각보다 덜 맵고 국물 맛이 정말 깊어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딱이네요. 그날 이후로 휴게실에서 육개장 컵라면 냄새가 나면 손님들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라면 먹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한국에서 온 라면이라니 정말 놀라운 맛이에요. 육개장 컵라면이 직원들뿐 아니라 손님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자 소문은 곧 리조트 매니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매니저가 직접 휴게실로 찾아왔습니다. 민수, 내가 먹는 라면 이야기를 들었어. 직원들도 좋아하고 손님들 반응도 아주 좋다고 하던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인데 다들 매콤한 맛을 좋아해 주셔서 뿌듯합니다. 매니저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놀라운 제안을 꺼냈습니다. 그 라면을 스키장을 찾는 모든 손님들에게 나눠주면 어떨까? 특히 이런 추운 날씨에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면 큰 호응을 얻을 것 같아. 저는 순간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은 생각이네요. 다만 제가 집에서 가져온 라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매니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근처 한인마트에서 추가로 구매할 수 있을 거야. 회사에서 지원해 줄 테니 내가 그걸 맡아줘. 그날부터 저는 휴게실 한쪽에서 육개장 컵라면을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날, 저는 집에서 남아있던 육개장 컵라면 몇 박스를 가져와 휴게실 한쪽에 세팅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라면을 올려두고 뜨거운 물과 종이컵을 준비했죠. 라면이 익어가면서 매콤한 향이 휴게실에 퍼졌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몇몇 손님은 흘깃 보며 이게 뭐지? 하는 표정으로 지나쳤고 몇 명은 냄새가 강하다는 이유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좀 독특하긴 한데 이게 무슨 음식이죠? 그래도 몇몇 손님이 조심스럽게 한 입씩 맛보았고 그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오, 이거 맛있네요. 국물이 정말 진하고 매력적이에요. 더 먹고 싶어요.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이 스키장에 도착하면서 라면 코너를 발견한 거예요. 헉, 여기서 육개장 라면을 먹을 수 있다고요? 이게 무료라니 대박. 관광객들은 라면을 하나씩 받아들고 국물까지 싹 비우며 감탄했습니다. 이 날씨에 이 국물이라니 정말 최고다. 한국에서 먹던 맛 그대로네. 너무 고맙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본 러시아 손님들도 호기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먹는 게 뭐죠? 냄새는 강한데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결국 라면 코너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고 육개장 컵라면은 리조트의 숨겨진 명소가 되어갔습니다. 라면 코너가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자 매니저는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민수, 이 라면 코너를 스키장 전체 손님들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푸드트럭을 설치해보면 어떨까? 특히 입구 근처에 자리 잡으면
스키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쉽게 즐길 수 있을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푸드트럭이요? 제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건가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너만큼 이 라면을 잘 아는 사람은 없어. 게다가 지금 손님들 반응을 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트럭을 준비할 테니 내가 라면 조리와 운영을 맡아주면 돼.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작은 라면 하나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점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좋아요. 손님들이 한국 라면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며칠 후 스키장 입구 근처에 작고 귀여운 푸드트럭이 세워졌습니다. 트럭 외관에는 뜨거운 국물과 면발을 강조한 육개장 라면 사진이 크게 그려져 있었고 한국의 따뜻한 맛을 느껴보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푸드트럭 내부에는 라면 조리대와 뜨거운 물 공급기가 설치되었고 저는 여기서 손님들에게 라면을 직접 만들어 제공하게 되었어요. 첫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트럭을 세팅하며 손님들이 찾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몇몇 손님들이 트럭을 힐끗 보며 지나쳤습니다. 이게 뭐야? 한국 라면. 냄새는 강한데 맛은 어떨까? 하지만 첫 번째 손님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라면 판다고요? 육개장이요? 저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 주세요. 저는 정성껏 라면을 준비해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매콤하지만 깊은 국물 맛이 좋아요. 조심히 드세요. 그 손님은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끝내주네요. 매운맛이 강하지 않고 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에요. 이런 걸 여기서 맛볼 줄은 몰랐어요.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 라면 진짜 맛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푸드트럭 앞에는 금세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푸드트럭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 스키장을 찾는 사람들의 필수 코스가 되어갔습니다. 손님들은 스키를 타다가도 혹은 리조트로 돌아가기 전 꼭 푸드트럭을 들러 라면 한 그릇을 즐겼습니다. 여기 육개장 판다고. 그거 정말 맛있다고 하던데 우리도 먹어보자. 이 추운 날씨에 이 국물이라니. 이런 걸 왜 이제 알았지? 트럭 앞은 늘 사람들로 붐볐고 저는 라면을 조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손님들 중 처음 한국 라면을 접한 사람들은 국물 맛에 크게 감동하며 말했어요. 이 매운맛이 정말 대단해요. 러시아에서도 이런 깊은 맛을 내는 음식은 찾기 어렵죠. 어느 날 트럭 앞에 나타난 한 한국인 손님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육개장을 판다니 정말 놀라워요. 한국에서 먹던 그 맛 그대로네요. 이런 날씨에 이 국물이 딱입니다. 그는 인증샷까지 찍으며 한국 컵라면이 러시아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니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라면 푸드트럭이 화제가 되자 러시아의 한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취재팀은 카메라를 들고 푸드트럭 앞에 긴 줄을 서 있는 사람들과 라면을 먹고 있는 손님들을 촬영하며 리포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키장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이유는 스키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서 제공하는 한국 컵라면 때문인데요. 한국 라면이 추운 겨울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저를 인터뷰하며 물었습니다. 민수 씨, 이 라면이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라면은 매콤하면서도 깊은 국물 맛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런 추운 날씨에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몸과 마음이 녹는 기분이 들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맛을 좋아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리포터는 직접 라면을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이 매콤한 국물이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나네요. 스키장에서 이런 특별한 음식을 경험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 방송이 방영된 이후 라면 푸드트럭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라면을 맛보기 위해 일부러 스키장을 찾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어느 날 푸드트럭 앞에서 여느 때처럼 라면을 조리하던 중 뜻밖의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스키장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단정한 코트 차림으로 트럭 앞에 서서 긴 줄을 바라보며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이 푸드트럭이 이렇게나 인기가 좋다니 정말 대단하군요. 내가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저는 약간 긴장하며 그에게 정성껏 준비한 라면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조심히 드세요. 살짝 매콤할 수 있습니다. 사장은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순간 표정이 환해지며 감탄했습니다. 오, 이 맛 깊고 풍부하군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였군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의 수행 비서들도 라면을 맛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맛을 스키장에서 즐길 수 있다니요. 사장은 제게 다가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 당신 덕분에 우리 스키장이 더 활기를 띠게 되었어요. 손님들 중 절반은 이제 이 라면을 먹으러 오는 것 같아 보일 정도니까요. 그는 작은 봉투를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이건 당신의 노력에 대한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봉투 안에는 인센티브 보너스와 감사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감격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푸드트럭은 간식 코너를 넘어 스키장의 대표 명소가 되었습니다. 라면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은 트럭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고, 소셜미디어에는 스키장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으로 육개장이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푸드트럭은 꼭 들러야 해요. 국물이 정말 대박이에요. 러시아 스키장에서 이런 한국 음식을 먹게 될 줄은 몰랐어요. 완전 강추입니다. 한 손님은 트럭 앞에서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매콤하고 따뜻한 국물이야말로 스키 후의 완벽한 마무리네요. 몸도 마음도 따뜻해져요. 푸드트럭의 성공은 라면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따뜻한 맛과 문화를 러시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육개장 라면을 음식이 아닌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푸드트럭 앞에 긴 줄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추운 날씨 속에서 나 혼자 위로를 받으려고 먹던 작은 컵라면이 이렇게 큰 이야기를 만들어낼 줄은 정말 몰랐는데, 저에게 육개장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이 담긴 추운 날씨 속에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준 작은 기적이었죠.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맛을 알리고 싶다. 스키장의 푸드트럭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러시아 전역으로 퍼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맛을 경험하길 바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작은 컵라면 하나가 러시아의 스키장에서 만들어낸 이 놀라운 이야기가 믿기 힘드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라면의 성공을 넘어 한국의 따뜻한 문화와 맛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순간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꿈꾸고 있지 않으신가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든다. 이 말을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